논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식량을 기아를 무기로 삼아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려는 몇몇 국가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이런 행동은 국가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들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식량을 무기로 삼아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려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세계 2위의 식품회사인 스위스의 네슬레, 다들 아시죠? 1970년 칠레의 좌파 정당과 노동조합이 연대한 인민전선이라는 동맹이 101가지 행동강령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1항은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들의 후보가 승리할 경우 15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하루 0.5리터의 분유를 무상으로 배급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칠레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가 많은 아이들의 영양실조였기 때문에 이 강령은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고 결국 1970년 6월 인민전선의 후보인 아옌데가 36.5%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분유와 유아식을 판매하여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던 다국적 기업 네슬레가 이 지역의 분유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이 네슬레는 우유 공장을 이제 경영을 하면서 목축업자들과 독점 계약을 맺고 판매망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아이들에게 분유를 무상으로 배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네슬레와의 원활한 관계가 필요했죠. 아옌데 대통령은 무상으로 보급할 분유를 네슬레에게 공짜로 달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제값을 주고 사려고 했죠. 그런데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값을 주고 살려는 칠레 정부와의 모든 협력을 1971년 스위스 네슬레 본사는 모두 거부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닉슨 대통령과 그 보좌관 헨리 키신저가 아옌데 정권의 사회주의적 개혁 정책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외국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칠레의 자립성을 높이고 국내적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아옌데 정권의 개혁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면은 미국의 국제기업까지 그때까지 누려온 많은 특권들이 침해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키신저 보좌관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칠레의 민주정부를 압박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그는 칠레에 대한 지원을 끊어버리고 운수업계의 파업을 뒤에서 조종하고 광산이나 공장의 태업을 부채질했고 결국 CIA에서 조종하고 있는 군부 쿠데타가 아옌데와 그의 동지들을 살해했습니다. 이 일화는 늘 제가 왜 공익광고 기획자가 되고 싶은지 사람들이 물으면 이야기하는 일화입니다. 매우 충격적이죠. 이렇게만 보면 가난한 나라의 기아는 어쩔 수 없는 문제로밖에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도 스스로 이 기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 사례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을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